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소개를 받은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ABO 이재숙입니다. 저 사회자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엄청 더웠습니다. 오늘 몇 잔의 물을 드셨나요? 저는 물도 많이 마셨지만 커피도 좀 많이 마신 하루였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아메이에서 나오는 정수기 이스프링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물이 뭘까요? 저희 맨날 옆에 있고 언제나 마시고 싶으면 마실 수 있는 이 물이 수소 원자 두 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가 이루어진 화합물 H2O입니다.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셨죠? 근데 지구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물질로 생물의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물입니다. 네, 여기에 지구에 풍부하다고 나와 있는데 요새는 물이 그렇게 풍부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물의 소중함을 느끼는 하루하루가 되고 있는데요. 물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도 요 정도는 아시죠? 인체의 3분의 2는 물로 되어 있다. 사람의 몸은 물이 3분의 2 정도의 구성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다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근데 몸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고 합니다. 남성은 성인 남성 60% 정도가 물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여성일 경우에는 50% 정도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성이 조금 지방이 많다고 그래요. 남자보다. 그래서 남성분들보다는 여성이 50%의 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내의 물 비중이 변화가 되는데요. 어떻게 변화되는지 제가 재미있는 그림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수정 나뉠 때는 9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이제 결혼을 해서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들은 물이 진짜 중요하겠죠. 그리고 태아를 갖게 되면 이 태아가 86%고요. 저도 지금 아이 2명이 있는데 임신을 했을 때 제가 양수가 되게 많은 체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막 딸 때는 거의 움직이지 말라고 뻥 터질 것 같다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 엄마가 마시는 물, 그리고 이 양수 안에 아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양수가 얼마나 진짜 중요한지를 잘 몰랐었는데 이 태아는 86%가 물이 비중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는 75%, 그리고 청소년은 60%, 그리고 노인이 되면 5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화가 진행될수록요, 내 몸 안에 있는 수분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몸 속에 물이 들어가서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여러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 4개를 알려드릴게요. 무엇인가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라는 대사를 일으키는데 그때 입안에 나오는 침 아니면 위에서 나오는 위액, 이런 소화액들의 주성분이 물입니다. 그리고 또 합성작용을 합니다. 단백질 같은 것들을 합성하는 효소가요,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온 조절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서 물이 기화되며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노폐물을 제거하죠. 이렇게 더운 날 땀이 많이 흘러야 되는 게 이 몸속에 갖고 있는 노폐물이 땀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소변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대표적인 역할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물을 흡수하고 배출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물은 음식물을 통해서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섭취하는 음식에 포함돼서요, 수분 1리터가 저한테 이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1리터뿐만 아니라 대사 과정을, 이 음식을 먹으면 대사 과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이 한 300에서 400cc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음식으로 제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물이 흡수될 수 있는 게 약 1400cc 정도가 흡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오늘처럼 더운 이 여름날 하루 동안 제가 호흡하고 피부로 이 배출되는 양은요 800에서 1000cc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땀으로만 배출이 되고 호흡으로만 배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화장실도 가고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하는데 대변을 통해서는 100에서 200cc 정도, 소변을 통해서는 약 1500cc 정도의 수분이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산수를 좀 해볼까요? 저희가 먹는 거는 1400인데 이 배출되는 게요 한 2500에서 2700 정도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산수를 하시면 보통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는 저희가 먹어줘야 되는 거죠. 아까 보셨죠? 2500에서 2700이 배출이 되면 저희가 이 딱딱 맞추려면 흡수는 1400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최소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는 흡수를 밖에서 드셔야 되는 거죠. 제가 물을 통해서요. 근데 저도 물을 많이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커피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음료수, 뭐 탄산이라든가 이런 물이 아닌 다른 것이 뭐 매실차, 뭐 아니면 보리차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물 넘김이 좋지 않을 때 무엇인가를 타서 이렇게 드시는데요. 그건 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그 근본적인 물 H2O 그거를 1리터에서 1.5리터 이상 이제 흡수를 해 주셔야 몸의 기능이 유지가 되고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최소예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요 2리터는 드셔야 됩니다. 2리터는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 드리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고백을 하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변비가 되게 심했었는데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요 물을 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물보다는 다른 음료, 뭐 우유, 뭐 요구르트,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탄산 이런 거를 많이 먹었지 물을 그렇게 먹지 않았던 이유로 그런 변비도 생기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물을 섭취를 하면요 체내 이동을 어떻게 할까요? 물을 제가 마시잖아요. 그럼 30초만 지나도 혈액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1분이 지나면 뇌조직이나 생식기로 벌써 이동을 하고요. 10분이 지나면 피부로 가고요. 40분 후에는 제 몸을 한 바퀴 돈다고 합니다. 그 2시간 후에는 벌써 한 바퀴를 돌아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요. 1개월 후에는 오늘 마신 물이 1개월 후에는 제 몸속에서 완전히 제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동 경로를 한 곳도 빠짐없이 제 몸을 다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 부족한 경우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물을 즐겨서 먹던 사람이 아니라서 진짜 갈증이 나지 않으면 잘 안 마셨었거든요. 근데 갈증을 느낄 때는 내 몸속에 변화가 이 갈증이 느껴진다. 그러면 물 부족이 2에서 3% 정도고요. 그리고 소변량이 되게 감소가 됐다. 그러면 4% 정도. 그리고 혼수 상태도 올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요. 5%의 물이 부족이 되면 내 몸속에 5%의 물이 부족이 되면 혼수 상태도 될 수 있고요. 10% 이상이 되시면 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물이 진짜 중요하지가 아니라 진짜 물을 잘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몸도 튼튼해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요. 지금은 젊어서 괜찮지만 노인이 되면 내 몸속에 50%밖에 남지 않는 이 물을 50이 아니라 60, 70으로 계속 제가 좋은 물을 계속 먹는다면 제 몸이 건강해지겠죠. 그러면 이 진짜 중요한 이 물을 지금 어떤 물을 마시고 계시세요? 저는 이제 아메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스프링 물을 먹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빨간 뭐라고 그러죠? 요거를 걸어둔 데가 약수터입니다. 좀 젊으신 사장님들은 약수터? 그게 뭐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저 어렸을 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이거 약수물 진짜 좋은 거야 막 이러면서 한 잔 이렇게 바가지에다가 떠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기억도 나고요. 뭐 생수,
지금 뭐 엄청난 생수를 드시고 계시죠. 생수 아니면 저 생수통에 들어가 있는 생수, 그리고 뭐 얼음 정수기도 요새 진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수기인데요, 커피도 나온대요. 이런 정수기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사장님들은 지금 어떤 물을 마시고 계신가요? 좋은 물이 있습니다. 좋은 물의 조건은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요 정했어요. 좋은 물이란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고 깨끗해야 된대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미네랄이 적당히 함유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한 알칼리성을 띠는 물로 정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다 지키고 있는 물을 드시고 계신가요? 누구의 그냥 뭐 광고 보고 어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와서 선전을 하길래, 아니면 뭐 옆집이 쓰길래, 아니면 내 친구가 쓰길래 이렇게 선택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내가 마트를 갔으니까 그냥 정수기보다는 생수를 내가 사지 뭐 그래가지고, 아니면 내가 그냥 갖고 오는 게 힘드니까 택배 아저씨가 갖다 주니까 나는 생수 그냥 시켜 먹어, 그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물을 드시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좋은 물의 조건에 합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물은 아까 봤잖아요, 제 몸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스프링 정수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아이를 키우면서요, 저는 이제 모유가 잘 안 나와서 어렸을 때 진짜 조금, 아주 초유만 조금 먹이고 그 다음부터는 분유를 먹였는데요. 분유를 먹일 때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정수기에서 바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끓여서 그걸 식혀서 또 분유를 타서 이렇게 먹여야 된다는 그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분유를 먹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문외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남들이 먹는 거, 그리고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카페에 들어가서 누가 추천을 하길래 여러 사람들이 쓰는 거, 그런 거를 그냥 아까 그 조건에 맞는지도 잘 모르고 36개월 할부가 되는지 아니면 뭐 48개월 할부가 되는 건지 그런 것만 알아보고 제가 정수기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짜 그 조건을 다 맞추고 있는 이스프링 정수기를 지금 제가 쓰고 있습니다.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질이란, 그리고 이렇게 쳐보시면 본질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기본적인 성질을 본질이라 하는데요. 이 본질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스프링을 설명을 드릴 때 편리한 물보다는요, 진짜 좋은 물, 아까 알려드린 그 좋은 물의 조건을 잘 지켜주는 그 물을 저희한테 공급을 해주는 게 이스프링 정수기입니다. 이 이스프링 정수기 보신 분도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단면으로는 되게 깨끗하고 되게 이뻐요. 그리고요, 진짜 요거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이 안이 그냥 필터로만 되어 있어요. 밑에랑 위에 그 뚜껑 커버만 딱 제거를 하면요, 그 안에는 다 그냥 필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거는 필터 브래킷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필터 카트리지 이 안에 압중 카본 필터가 들어가 있고 UV 램프도 들어가 있고 스마트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리고 본체 하우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위에 커버가 있어서 이거를 맞춰서 딱 집어넣으시면 딱 이렇게 위아래를 딱 맞춰서 끼시면 이게 정수기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제가 지금 화수목 사장님들도 다 하고 계시겠지만요, FAA 7070 에머럴드 이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본사에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본사 20년 넘게 본사 직원분이 20년 넘게 이 정수기만
정수기만 공부를 하시고 정수기만 연구하시는 그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주신 이 자료를 제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여기다 올렸습니다. 제가 소비자들 이 필터 갈아줄 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필터 브라켓을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갈아주기만 하고 뭐 이게 뭐 얼마나 그랬었는데, 이 필터 브라켓이 정수기의 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술이 완전 집약이 되어 있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구성 품목이 이제 24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뭐 요거까지는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 대단하다. 그렇게까지만 알았는데, 이 필터 브라켓의 심장 기능을 하는 이 프리워터 프레스 터빈이라는 것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하는 역할이 정확한 정수량을 하고 정확한 정수 시간도 맞춰주고 완벽한 시그널을 맞춰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사 직원분이 이 브라켓에 들어가 있는 이 터빈을 만들기가 진짜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UV 윈도우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UV 윈도우가 제가 보기에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전자 모듈하고 필터 카트리지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아이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도 이게 그냥 나사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그랬는데, 그분이 이게 기술 집약이라고, 이거는 따라올 수가 없다고 그 아침에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구나.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기술을 집약해서 만드시는 거구나. 그냥 돌려서 그냥 브라켓만 돌려가지고 빨리 필터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제가 다 인지는 못하지만 소비자들한테 필터를 갈아주면서 여기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카본 블럭 안에도 저희 왜 코코넛 껍질에서 활성탄소를 압축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이 카본 블럭 필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있는데, 카본 블럭 이 필터의 표면적을 보시면요, 필터 활성 카본 표 면적이요, 잠실 종합 운동장 있으시죠? 잠실 종합 운동장의 6배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과작용을 하고 흡착을 하고, 그래서 유해 성분은 제거하고요, 몸에 유익한 미네랄은 그대로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좋은 영양소하고 미네랄을 보호해 주는 게 압축 카본 필터고요. 이게 이스프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40가지의 유해 물질을 걸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축 카본 필터도요, 그냥 압축을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완전 기술이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요 사진은 이게 타사의 필터입니다. 요 2개를 들고 계시는 이게 타사의 필터고요. 요 옆에 보시면 저희 필터입니다. 완전 크기가 다르죠. 그 2개나 3개나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필터가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필터가 무슨 역할을 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뭐 하나가 들어가 있어도 진짜 집약적으로 똑똑한 아이가 들어가 있는 이스프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필터 위에 보시면요, 이 손잡이처럼 이렇게 위에 필터 기록을 할 수 있는 필터 카트리지에 RFID 코인 테크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내가 쓴 정수량 1년을 쓰거나 아니면 5,000리터를 쓰시면 이 필터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집집마다, 그리고 정수량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정수 시간, 정수 횟수, 정수 횟수는 제가 물을 몇 번 틀었냐, 이 횟수, 그리고 분석용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왜 이 카본 필터를요, 교체를 하신 다음에 옛날 거를 들고 AP에 가셔서 이거를 의뢰를 하면 그분이 몇 리터를 썼는지, 몇 번 이렇게 횟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정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종이로 A4 용지로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게 이
RFID 코인테크 이 아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기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UV 램프 이 카본 필터가 진짜 압축을 해가지고 만든 거지만 여기에서 유해 물질을 다 걸른다 하더라도요, 저희가 물을 먹을 때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이 손잡이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직수 방식이기 때문에 무선 UV 램프를 99.99 혹시나 모를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모를 그 아이들을요 99.99% 바이러스 박테리아 비활성화를 시켜주는 무선 UV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만 좋다고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NSF 인증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진짜 저희 카탈로그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정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사장님들께서 빠지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NSF 인증을 받았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NSF의 인증을 받았다는 의미가 뭔지를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NSF 인증은요, 이 5가지를 다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염물질 제거 능력 실험을 통과했는지, 그리고 물과 접촉 물질에 대한 용출 실험을 통과했는지, 그리고 견고한 구조, 그리고 수압 변동 측정 요구치 이런 걸 만족시켰는지,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저희가 그 카탈로그나 이런 데에다가 올리지 않았는지,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자재, 그리고 제조 과정 이런 것들을 매년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한 번 받고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모든 5가지 이 조건을요, 매년 검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인증을 받아가지고 하나 받으면, 왜 다른 제품들은 뭐 다른 제품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홈쇼핑에서도 뭐 하나 인증을 받으면 막 그거 가지고 막 호스트들이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걸 언제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 이스프링은 이 5가지의 검증을 매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고 드셔도 되는 이스프링입니다. 그럼 정수기 기준하고 규격하고 검사를 한번 보면, KC는 우리나라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주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정수기들한테 검사 필증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건데 49종만, 유해물질 49종만 걸러주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0종을 유해물질을 걸러주고요. 150% 만족을 저희가 NSF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집약된 게, 이게 진짜 대단한 건데, 깨끗하고 안전한 무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수기는요, 전력이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통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력이 흐르면 합선이 되고 물이 통과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무선으로요, UV 램프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스프링이요. 그래서 통수로에 전선하고요, 회로가 없어요. 그리고 누정 감전의 위험이 없는 기술로 스마트폰 충전하실 때 왜 무선 충전되는 거 있죠. 그게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메입니다. 그 기술이 이스프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떤 사장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무슨 그 기사에 보니까 이 원천 기술이 아메이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아메이에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랄 정도로 이런 저희 집약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제가 아줌마잖아요. 애기 기르는 제가 주부인데, 이게 너무 좋은데 막 너무 저희 요번에 왜 전기세도 올랐잖아요. 근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면 쓸 수가 없죠. 근데 저희 이스프링은 이렇게 정수할 때만 전원이 자동으로 온이 됩니다. 그리고 1리터에 83원 평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스프링은요, 정수할 때요, 버려지는 물이 없습니다. 물 부족 국가가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데, 내가 한 컵을 먹기 위해서 2컵의 물을 버린다?
그건 안 되죠. 그래서 낭비 없는 이스프링이고요. 요거는 저희 설치하고 관리할 때 설치해 주시는 분들이 요 항목에 맞춰서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실외 직사광선을 피하는 장소에다가 저희 설치해 주시고요. 화장실 가까운 곳에는 안 합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앞에 요런 데는 피하셔가지고 설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다 지키면서 관리를 해주시고 설치해 주시고요. 요건 디스플레이 저희 이스프링 앞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 수명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프링은 정수 허용 수온을 지키는 이스프링입니다. 요게 마지막인데요. 가끔 저희 소비자가 이 이스프링을 냉동을 시켜서 얼음을 만들었는데 얼음을 해동했더니 하얀 이물질이 있어, 이게 뭐야 말하고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요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수에도 뒤에 보시면 이 미네랄 워터에 대한 생수는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가열 또는 냉동 후 해동 시에요 미네랄 성분이 백색 침전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안전한 거니까, 미네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희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네랄 워터에는 다 이렇게 주의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끝에 제 결론은 아까 알려드렸죠. 좋은 물 3가지 조건. 이 조건 외에도 많은 것을 저희 이스프링은 다 NSF에서 믿고 드셔도 되는 겁니다 라고 검증을 해주신 이스프링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프링 이렇게 더운 날 물 많이 드시고요. 건강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